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11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또 시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좀 또 타격을 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쯤 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전략을 써 나가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를 또 그대로 몰아쳐야죠. 이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럴수록 더 종목 섹터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붙어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두 배로 더 일단 이제 건강도 좀 챙기긴 해야겠는데 두 배로 더 뛰고요. 더 찾아내고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과를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도 섹터 계속 또 찾아내고 거기서 붙어보되 단기 이평선 이탈한다. 저희가 단기 이평선 이탈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일선 쭉 가다가 이탈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관리해 나가면서 그대로 시장 흐름들 대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닌 거 덜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또 기다릴 건 기다려 보지되 또 현금 가지고 계속 또 새로운 종목 새로운 섹터 가지고 붙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국장, 미장,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려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국장은 일단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반등의 기운이 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이 시장의 주도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엔 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흐름 봐서 어느 정도쯤 해서 지금 현금화를 계속 해놓고 이걸 가지고 활용하자라는 입장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장 쪽 이쪽은 계속 또 늘려가자라는 입장이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또 주도 섹터들 조금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도 섹터는 미국이 훨씬 강하고 훨씬 많고 거기서 종목들의 선택에 대한 관점들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자꾸 이제 미장 쪽으로 몰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좀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그냥 오히려 미장의 종목들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기회 삼아서 그리고 또 이거를 될까라고 해서 보초 방식으로 들어간 게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고요. 근데 보면은 차라리 그때 그냥 베팅을 크게 했었어야 됩니다. 다 쭉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 쪽에 어떤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뭐 우주항공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벌써 미국은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에너지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쪽들도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튼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이번에 LNG를 통해서 확대가 된다. 벌써 미국장이 출발해서 쫙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국에 갖다 붙이는 것보다 이쪽을 갖다 사는 게 훨씬 맞겠다라는 쪽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그럴 거긴 한데 하나 단점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환율로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쉽게 빠질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이 처한 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은 지금 내수 엉망입니다. 내수가 잘 안 되는 쪽에서 부동산을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리게 되면은 또 자금들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알고는 4대강이 아니죠. 서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어떤 부동산들만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쪽에서 내수는 계속 위축되고 있고 거기다가 성장률은 떨어져 가고 거기다가 대표적인 한국의 어떤 구조 수출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수출 산업의 구조 이거 지금 10대 산업 육성하는 거 보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화학부터 뭐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 제조업 쪽에서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환율은 생각보다 쉽게 안 빠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워낙 약세는 고공행진을 계속 약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고 그걸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장이나 해외 시장 투자하는 게 더 훨씬 맞겠다는 아이디어 이거는 올해 하반기 내내 강조를 드렸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시게 되면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관심 가져놓고 비중을 좀 계속 실어놓고 근데 여기서 다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기회를 찾는다는 관점 쪽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던 거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 보자 라는 관점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은 한 3, 네, 그리고 또 미장은 6, 코인은 1, 뭐 이런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국장에 대비해서 미장이 한 2배, 그리고 또 이거는 최소 그래도 한 10%, 근데 여유돈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인이나 아니면 그 금이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약 한 1에서 2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쪽도 관심 있으시다면 계속 좀 키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구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가 맞지 않나 비중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국장은 이번에 반등 나와서 좀 여력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12월 1월까지 또 한국장의 특징이죠. 약간 좀 장세가 돌아오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줄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어떤 변화가 들어와서 시장이 이제 미국장 됐고 좀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 돌아오고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또 슬슬 바꿀 겁니다. 바꾸고 거기다 또 대응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고 거기다가 그럴 쪽으로 가는 변화 특히 그러면은 여기서 변화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게 나와야 됩니다. 매크로 지표가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매크로 지표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좀 달러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리 이 두 가지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달러가 이제 강세폭이 한풀 꺾이고 원화가 약세로 좀 들어가는 게 꺾이고 그러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한국의 기회가 좀 더 신흥시장의 기회 좀 더 온다라고 볼 겁니다. 요거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은요. 그래서 매크로지표 확인하면서 이제 흐름들은 확인하되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회가 줘서 탈출할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 쪽으로 계속 또 관심 있게 보고 거기를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앞으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실적 관련된 어닝 성장세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2023년도, 2024년도를 봤었을 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요게 매그니피컨트 7, 그래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게 거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35%, 33%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4% S&P 나머지 기업들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별로 실적을 못 내거나 그래봐야 살짝 돌아오거나 라는 쪽들이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미국 시장의 실적들은 오히려 이제 금리가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각이 오냐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중소형주 쪽으로 오히려 관심들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편하게 아예 뭐 애플 사고 그리고 또 안 빠지는 애플 사고 거기다가 또 테슬라 사고 뭐 이제 어떤 뭐 엔비디아 사고 뭐 이런 어떤 아는 종목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2025년도, 2026년도는 오히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소형 쪽과 함께 그 외의 나머지 기업들, 그러니까 즉 매그니피컨트 7 아닌 기업들이 훨씬 더 성장세가 돋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도 중소형을 비롯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많이 쳐졌던 그리고 또 쳐졌다가 이제 막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 이걸 받는 흐름들 그리고 또 그걸 안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성장주에 대한 또 밸류도 살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성장주에 대한 밸류가 살아 올라오는 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미국 쪽의 중소형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을 관측을 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소형 그리고 또 종목 그리고 또 섹터별로 또 다양해지는 모습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봤었을 때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시간을 공부 쪽에 좀 더 할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시는 것처럼 815도 아침만 나갑니다. 중간에 상담하는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약간 좀 그 장중현이죠. 그런 코너를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제 스타일상 그리고 또 815가 요즘에 약간 좀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바꾸고
약간 올드보이, 제가 올드보이네요. 예, 이쪽은 좀 배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 거기는 조금 이제 좀 줄이고 그래서 스케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스케줄을 좀 줄이고 또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와 함께 핑계? 예, 그리고 또 챙겨야죠. 예, 그러면서 스케줄 좀 줄여놓고 이거를 이 공부하고 좀 스터디하는 데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그거를 어디 끌어내느냐. 예, 이제 앞으로 종목과 섹터 쪽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을 봐야 한국이 움직이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부의 결과가 에어클래스에 투영이 되고 에어클래스는 더 좋아지겠죠. 예, 그거를 분명히 이끌어낼 겁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예, 또 돈을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성과가 난다고 믿습니다. 특히 미국같이 돈 몰려서 시장에 관심이 높게 되면 이런 쪽으로는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제 방송이 좀 덜 나오고 저 사람 뭐 하나 싶게 되면은 어디 들어 앉아서 예, 그리고 제가 한 12월 달에는 좀 집중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계약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집에서 찍는데 예, 찍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사무실 이제 레몬 리서치 간판 걸고 예, 뭐 어차피 예, 등록 법인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기회를 더 많이 찾아나가겠다. 예,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공부가 최고다. 그걸 통해서 끌어내겠다라는 쪽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도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의 변화들 계속 끌어냈는데 하나 이제 고민해 볼 게 그거예요. 지금 일단은 미국장 얘기 보면은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 그래서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S&P 500 실적 관련된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뭐 20배, 18배 정도쯤 됐었는데 지금 뭐 22배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아이고 많이 올랐다. 라는 쪽에서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커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는 이제 미국만 본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고평가될 원인들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약간 연말장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말장세로 들어갔었을 때는 보통 그래도 기분이 그냥 좀 괜찮아지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소매 판매 괜찮고 뭐 이렇게 되면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쉽게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종목적으로 섹터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펼쳐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1일인가 그럴 겁니다. 1월 달까지는 미국 시장은 조정 가능성을 안고는 있지만 그냥 꿀럭꿀럭하고 움직이는 장세 쪽으로 보시되 저희가 보는 거는 미국 증시나 아니면 뭐 데이터 그렇게 확인을 크게 할 것보다 딱 하나 그것만 보겠습니다. 요거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여기 18,700 그러니까 즉 요 자리죠. 지금 크로스난 자리 쪽에서 크게 안 일트라고 이렇게 버티는 요 자리 그리고 여기가 1차 그리고 18,700 정도가 1차 그리고 또 중요한 요 자리죠. 55일선 요 자리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18,300선쯤 될 겁니다. 요 정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조정 그렇게 크게 안 받는다고 보고 1월 달까지는 그냥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장으로는 요 정도 흐름 보시면서 미국 시장 보면서 크게 흔들림 없다는 쪽들 확인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또 이번 주는 미국이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이면은 미국이 목요일날 휴장이고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이번 주죠. 이번 주 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 28일 날이 휴장이고 29일 날도 반장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 추수감사절 시즌이면 또 미국도 막 가족들 막 모이고 또 친지들 모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초만 좀 강하고 주말 가면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되 흐름은 혹시나 그런 거 이탈되는지만 잘 보시면서 미국 시장은 접근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조정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입니다. 한국은 일단 그래도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가 안정세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이 보면서 또 보니까 주말 사이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보니까 또 엔비디아가 뭐 홍콩 어디 뭐 과학기술 대학교 어디
또 얘기하면서 젠스넌 선생님 또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삼성전자 HBM3E 통과하는 거 최대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또 승인하겠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막 뭔가 테스트하고 있는데 뭐가 좀 한두 개 몇 가지가 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만 잘 통과되면 이제 HBM3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지금 IR 했었을 때 내용들도 그랬거든요. 한 12월 안쪽으로는, 그래서 올해 안쪽으로는 이거 통과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솔솔 나긴 하는데, 아이고, 이거 이제 또, 그거 가지고 또 삼성전자가 쭉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 또 반대로 하이닉스는 또 엔비디아 3% 빠지다 보니까 또 조정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또 혹시나 움직이게 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기타 공시를 하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나레이티브한 거, 우리가 시장에 얘기로만 들리는 거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변하는 시장이 지수가 안정을 받는 효과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런 정도만 노리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주가가 탁탁 튀어기보다 제가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6만원대죠. 그러니까 6만원 55일선 저항. 그렇게 고생하던 주가가 이제 턴에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매수의 기회보다는 이제 슬슬 저항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6만 1,000원대 여기랑 그리고 또 요 정도 겹겹이 저항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6만 이 정도까지 들어올까요? 뭐 7만 원대까지 들어올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대한 이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한계들은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일단 6만 1,000원대부터는 슬슬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고생했던 거 그 다음에 팔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업황은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위축됐다 그러면은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메모리 업황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거기에 대비해서 HBM이 선방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분명히 지금은 하이닉스고 거기다가 또 HBM3E를 통과를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살았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HBM4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벌써 하이닉스는 다 통과가 됐고 뭐 나오게 되면 또 납품 준비할 거고 그럼 기회는 계속 하이닉스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관련돼서 보시되 삼성전자는 올라오게 되면 계속 줄이자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거 효과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뭐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일단 안정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 몇 차례 말씀드렸죠. 분봉을 보시면서 분봉 봤었을 때 한 뭐 55분봉이나 13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꾸락꾸락하고 어렵긴 하지만 여기 딱 지지를 받고 2480은 이제 안정권입니다라는 거 확인하고 계속 위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요 단계 한 2500, 한 15, 20선 요 정도대를 안착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돌리는 모습들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안정권 이런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최대한 2,550까지는 적어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밴드도 써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되 코스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 쪽에서 지금 바이오가 돌아야겠죠. 바이오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좀 묵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바이오 쪽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줄이세요. 줄이시는 게 기회 이걸 줄여서 계속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게 일단은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줄이게 되면은 아마 저희 바이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지만 30에서 한 10% 사이 정도까지는 많이 줄여놓고 나머지 쪽에 다른 기회를 찾자라는 게 지금 제 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걸린 시간 쪽에서 큰 이상 그리고 없고 노이즈 그렇게 크게 별로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슬슬 돌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또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분명히 가서 또 시장을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자 그러면 시장의 추세 이탈한 거 이렇게 추세 이탈한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할 필요는 지금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 앞으로 계속 또 보실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외국인간 기관 쪽이 수급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루 바뀐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도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진 상황 쪽에서 연말을 앞두고 조금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운들이 조금씩 보강된다라는 쪽에서 흐름을 초점을 맞추고 보시되,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에 또 쌓이고 쌓였던, 그리고 또 아이고 이것 때문에 고생했던 종목들은 슬슬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다 정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슬슬 타이밍 보게 되면 혹시나 이제 또 순환매가 돌아가서 그다음에 이것 들어오고 이것 들어오고 하면서 순환매가 슬슬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는 일단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손해폭을 많이 줄였을 때 정리를 해서 그것도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저희가 지금 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